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차별 발언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과 학교 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IC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공조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면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소송 진행을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40여 개 현직 한인 회장들이 하나로 뭉쳐 새 협의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플러싱 지역이 단속보다는 서비스 확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발언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과 학교 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한인 단체장들은 이번 인종차별 사건 해당 교사의 해임과 버겐 아카데미 측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단체장들은 이번 인종차별 사건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의 해임과 더불어 그 교사의 인사 기록에 이 문제를 명문화하고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와 그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검토, 교육 당국과 책임 교사의 공개 서면 사과. 이 기회에 버겐 아카데미도 바꾸고 이 기회에 우리 버겐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감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해야 되고 또 이 것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각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단체장들은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인 동포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인종차별 발언 해당 교사의 해임과 공개적인 사과를 버겐 아카데미에 정식 요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역경찰도 불체자 체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IC와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공조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면서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지역 경찰들이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IC와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 단속 공조 프로그램 287G에 새롭게 가입한 지역 경찰은 29곳,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의 32개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 지역경찰도 3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에 참여하는 지역경찰은 100여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오바마 재임기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됐던 287G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해 최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반이민 정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 경찰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들로 인구 1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지역 경찰들입니다. 반면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지역 등은 287G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소송 진행을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편 한인회 밤에서는 개인 6명과 단체 2곳의 공로상을 수상합니다.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로 52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는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공금 유형 민사소송에 필요한 비용 마련 기금 모금입니다. 지난번 모금에서 뉴욕 한인회는 52만 달러를 모았고 이 중 4만 달러는 그동안 민 전 회장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민경원 위원장은 동포사회 기금 모금 운동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 민 전 회장에게 반드시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송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단 $1,000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여서 현실적인 소송 비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올해 한인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 6명, 단체 2곳에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직 한인 회장들이 하나로 뭉쳐 새 협의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2월 2일에서 3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2017 미주 현직 회장단 회의에서 새로운 협의회 출범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한인회 등이 주도하고 40여 개 한인회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0군데가량의 한인회가 이번 협의회 구성에 참가할 경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주 총연은 내부 문제들이 불거졌고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미주 지역 한인회의 구심체로서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는 분규단체로 지정되며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미주 총연이 계속되는 내홍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250만 재미동포의 애로사항을 고국 정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뜻을 같이 하는 현직 회장들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 방안, 차세대 동포 육성, 복수 국적의 대상 확대 방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뉴욕시 근로자 권익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하면서 수입도 안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근로가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될 것이 기대됩니다. 지난 26일 뉴욕시 정부는 직원 5인 이상의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근로시간 안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 페어 워크 위크를 발효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는 소매업체 종업원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시 전역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고용주 임의대로 시행됐던 온콜 스케줄링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온콜 스케줄링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용주는 최소 72시간 전에 미리 통지해야만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2주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날짜, 교대 시간, 근무 위치 등 변경 내용을 모든 종업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도 관련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이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책임져야 하는 11시간 교대조, 이른바 클로 오프닝 관행이 금지되고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처벌이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종업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주를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이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의 청소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시 청소국은 지난 22일부터 거리 청소를 2배로 강화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특히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보도블록에 가득 찬 쓰레기로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식당과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뿐 아니라 통행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청소국은 쓰레기 수거를 현행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1일 타운홀 미팅에서 이 지역 쓰레기 문제 해소에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을 받았고 시정부는 이에 즉각 응답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부는 이 지역 인구 과밀과 교통난, 포화 상태로 늘어선 식당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고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뉴욕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플러싱 상공회의소와 50여 개 대형 쓰레기통 배치 지점 설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존 최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서비스 확대 소식을 환영하며 플러싱 지역의 위생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도록 뉴욕시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쓰레기 문제가 청소국의 서비스 강화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에서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브루셀라균 감염자는 어더 밀크사가 제조한 생우유로 만든 치즈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져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루셀라균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뉴저지에서는 지난주부터 어더밀크사 원유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관리예방센터는 지난 6개월 안에 원유를 섭취했을 경우 브루셀라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더밀크사가 제조한 생우유 제품들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4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된 우유를 공급한 농장에 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생우유로 만든 제품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과 슈퍼마켓 등지에서 생우유를 원료로 한 요거트나 소프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균은 소나 돼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감염된 동물과 직간접으로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고온 및 저온 살균하면 균은 사멸되지만 살균 처리하지 않으면 8주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소고기, 육회, 바로 짠 우유를 멸균 처리하지 않고 마실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항생제로 치료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차량 털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차량 절도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북부 뉴저지에서 차량 털이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버겐 카운티 검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카운티 내 19개 타운에서 총 30건의 차량 털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클로스터와 테너플라이에서도 각각 2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차량이 한 달 새 2번이나 차량 털이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고 차량 도난 사건도 보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절도범 들은 주로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강제로 열기보다는 잠겨있지 않은 차를 찾아 차량 자체를 훔치거나 내부의 금품을 절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량 절도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차량 털이 피해를 방지하려면 차 안에 절대로 보조키를 두지 말 것, 차량에서 내린 뒤 반드시 문을 잠글 것,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말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또 만일 차량 털이를 당했다면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과 도로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에도 즉시 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에서 주택 대신 레저용 차량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시 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미첼 잉글랜더 LA시 의원은 오늘 최근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RV 차량들은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시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안에는 RV 차량의 쓰레기와 하수 처리 등의 위생 문제와 일반 주거용 건물에 비해 열악한 시설 등의 문제가 위험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잉글랜드 시의원은 LA의 모든 거주민들은 시와 건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거지로 임대되고 있는 RV 차량도 역시 규정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거용 RV 차량 급증은 LA의 주택난과 관련돼 있다며 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 위탁 아동들의 초기 정착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엽서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기빙 튜스데이와 연말을 맞아 위탁가정 아이들의 학용품과 의류 마련 등 초기 정착을 위한 특별 기금을 1인당 2,500달러로 정하고 이에 대한 후원을 위해 특별 엽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가정 아이들의 특별 후원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후원 엽서는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인 33가구가 총 45회에 걸쳐 위탁부모가 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의 아이가 입양돼 새 가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8일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쯤 JFK에서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버진 애틀랜틱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와 이집트 에어라인 여객기의 왼쪽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진 애틀랜틱 여객기의 날개 끝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기들은 터미널로 회항했고 승객과 승무원은 보딩구역으로 옮겨졌지만 여객기의 이륙은 최소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27일 오후 5시 15분쯤 NYC 페리 선박이 불과 100피트만 이동한 후 썰물대 잔해 지역에 빠져 수중 철탑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선체에 2개의 구멍이 발생해 해수가 유입됐고 100명이 넘는 승객은 배에서 1시간 이상 구조를 기다리며 대기했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이 911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승객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등 위급 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91년 전 입법된 캬바레법을 폐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120일 이후 발효됩니다. 이제 캬바레로 분류되는 나이트클럽 등 특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에서 면허 없이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춤추는 장소로 허가받기 위한 면허 취득 제도도 폐지됩니다. 다만 업소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뉴저지주의 교사 연봉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버겐 카운티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 9에서 12학년 교사들의 연봉은 10만 5,650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켄색 학군의 킨더가든에서 12학년 교사 연봉은 8만 9,603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은 패스켓밸리 리저널 학군의 9에서 12학년 교사 연봉으로 8만 9,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